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클래스를 공부를 했는데 이제 클래스를 공부를 하면서 생성자나 소멸자 그리고 클래스 그리고 이제 뭐 연산자 오버로딩, 뭐 함수의 오버로딩 그리고 참조 타입의 변수 그리고 이제 함수 컨스트 뭐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접근 제어자나 이런 여러 가지를 배우고 적용을 하는 의미로 이제 동적 배열을 클래스로 한번 다시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든 거를 쭉 설명을 하고 이제 배운 걸 복습하는 의미에서 쭉 설명을 하고 이제 어떻게 구현했는지 보고 시연하는 것까지 해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클래스가 뭐냐? 클래스란 그냥 사용자 정의 자료형입니다. 구조체도 사용자 정의 자료형이고 클래스도 사용자 정의 자료형입니다. 그러면 차이가 뭐냐? 라고 봤을 때 구조체는 기본적으로는 C에서의 구조체는 기본적으로는 안에 변수들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멤버 변수라고 하는데 멤버 변수들만 들어가고 그 함수는 들어갈 수가 없어서 같은 헤더 파일에 멤버 변수만 있는 구조체 선언을 하고 그 밑에는 이제 해당 구조체의 포인터를 직접 넣어 주어서 그 포인터로 이제 이용을 하는 함수들을 이제 쭉 선언을 했었는데요. 그런 식으로 이제 동적 배열을 구현을 했었는데 클래스는 변수와 함수를 같이 묶을 수가 있습니다. 같이 묶을 수 있고 이 클래스 타입으로 생성된 변수를 객체라고 하는데 이 객체를 통해서 함수를 직접 호출해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조금 사용할 수 있게 됐고 이것도 결국에는 구조체 타입의 포인터를 함수에 넣어 주어서 사용하는 거랑 같은 방식인데 클래스 안에 변수와 함수를 같이 묶어서 이제 이렇게 하나의 클래스로 만들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편리해졌고 생각하기에도 상태와 행동을 같이 묶어놨으니까 좀 더 하나의 유기적인 객체가 돼서 이 객체 단위로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좀 더 수월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훨씬 더 편해진 것도 많고 자동적으로 해주는 것도 많아진 진짜 CPP를 C뿔뿔을 배우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클래스와 객체는 이 정도로 설명을 하고 첫 번째로 눈에 보이는 게 이제 퍼블릭이라는 건데 이건 이제 클래스가 이제 C++에 들어오게 되면서 생긴 접근 제어자라는 겁니다. 접근 제어자라는 거는 어, 접근 제어자에는 일단은 퍼블릭, 그 다음에 프로텍티드, 프라이빗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접근 제어자는 말 그대로 외부에서 어디까지 접근을 할 수 있는지를 따지는 겁니다. 즉 이 객체가 직접적으로 클래스에 어디까지 접근할 수 있는지, 객체의 멤버 변수까지 접근을 할 수 있는지, 프라이빗까지 접근, 프라이빗은 아예 접근할 수 없고 이 클래스 내부에서만, 클래스 안에서만 접근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프로텍티드는 부모 자식 상속 관계에서 자식이 부모의 프로텍티드 함수나 변수에 접근이 가능하고, 퍼블릭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든 접근이 가능한 거를 퍼블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누구나는 아닙니다. 이 클래스 타입으로 정의된 객체들만 퍼블릭에 접근을 할 수가 있고 퍼블릭에 접근을 하려면 해당 객체로 참조를 해서 접근을 해야 되고 프라이빗 같은 경우에는 해당 클래스 내부에서만 접근이 가능합니다. 즉 접근 제어자는 위치를 제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어디서 접근이 가능한지에 대한 정보를 접근 제어자로 나누고 있고 프라이빗 같은 경우에는 해당 클래스를 구현한 CPP 파일 안에서만 이렇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접근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현한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접근 제어자 안에는 이렇게 메서드 함수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생성자부터 소멸자 그리고 이제 연산자 오버로딩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기능을 다룬 함수 이렇게 나눠서 구현을 해봤고 생성자라는 게 클래스가 들어오면 생겼습니다. 이 생성자가 뭐냐면은 객체가 생성될 때 유효한 값을 가지고 유효한 값으로 초기화된 상태에서 객체가 생성될 수 있도록 처음에 이제 생성될 때 호출되는 함수가 생성자 함수인데 이 생성자 함수가 초기화하는 것은 객체가 가진 상태값 즉 멤버 변수들입니다. 그래서 이 멤버 변수들을 초기화하고 필요한 작업들을 진행을 하는 함수가 생성자 함수고 생성자 함수의 특징으로는 클래스와 이름이 같다는 점 그리고 생성자 오버로딩을 통해서
다양한 기능, 서로 다른 기능을 하는 생성자를 생성해 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생성자는 매개 변수는 아무것도 받지 않는, 기본적으로 프로그래머가 정한 대로 객체를 초기화하는 그런 생성자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복사 생성자라고 해가지고 객체가 두 개가 있으면은 어, 첫 번째 객체를 생성을 해서 이 객체는 막 사용을 하고 유효한 값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이 객체의 복사본을 만들고 싶을 때, 객체를 하나 생성을 할 때 생성자에다가 이 객체를 그대로 매개 변수로 넣어주면은 똑같은 상태값을 가지는 객체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단 똑같은 상태값을 가진다 뿐이지 서로 다른 고유의 메모리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고유의 메모리 영역을 가지고 있고, 이 메모리 영역에는 각자 인트 포인터 변수도 있고 언사인드 인트 변수, 언사인드 인트 변수가 이렇게 서로 다 각자 가지고 있는데, 여기 있는 복사본을 만들 객체를 매개 변수로 전달해 줌으로써 같은 상태값을 가지는 객체가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객체를 생성할 때 객체로서 객체가 가진 값을 그대로 복사해서 생성을 한다 해서 복사 생성자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이제 소멸자라는 게 있는데, 소멸자라는 거는 객체가 삭제될 때 객체 안에 있는 동적 할당받은 포인터를 해제해주는, 메모리를 해제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자동적으로 해주지는 않고 객체가 삭제될 때 컴파일러가 자동적으로 프로그램이 자동적으로 호출해 줍니다. 호출해 주면은 여기서 해야 될 작업들을 진행을 하고 객체의 삭제를 하는 그런 과정이 되어 있는데, 소멸자 함수를 이용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는 이용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즉 이 포인터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메모리 할당받은 게 없기 때문에 굳이 뭔가 해제해줘야 될 필요도 없고, 그냥 객체가 삭제돼도 상관이 없지만 이 포인터 변수가 동적 할당받은 배열을 동적 할당받고 그 공간만큼 이제 데이터를 저장을 해서 데이터가 많아지면은 또 다시 할당받고 이런 식으로 흰 메모리 영역을 동적 할당받아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객체가 삭제될 때 이 영역을 해제를 해줘야 됩니다. 내가 할당받은 메모리 영역을 프리를 통해서 해제를 해주든 딜리트를 통해서 해제를 해주든 해제를 해줘야 되는데, 이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객체가 삭제될 때 호출되는 함수가 소멸자 함수고, 이 소멸자 함수 안으로 가보면은 이런 식으로 딜리트 한 다음에 배열을 해제를 해주는 걸 볼 수가 있고, marr이라는 포인터가 해제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포인터가 가진 주소에서부터 연결된 각 배열 요소들이 해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생성자와 소멸자 설명을 드렸고요. 생성자 같은 경우에는 객체가 생성될 때 유효한 값으로 초기화하는 작업들이 진행이 된다라고 알 수가 있고, 소멸자 같은 경우에는 객체가 삭제될 때 소멸자 함수를 통해서 객체의 삭제 전에 해제해줘야 되는 메모리 공간들을 해제해주고 삭제하기 위해서 호출되는 함수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연산자 오버로딩이라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C++에서 항이 두 개인 이항 연산자, 즉 좌변과 우변이 있고 그 안에서 이제 연산을 하는 연산자들,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연산자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거 다낭 연산자가 아니지. 이것도 이항 연산자죠. 이 앞에 객체가 들어가고 그리고 이 안에 인덱스 번호가 들어오니까 이항 연산자죠. 어쨌든 이항 연산자들을 오버로딩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동작을 할 수 있게끔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버로딩은 아까 이제 생성자 오버로딩에 설명을 드렸듯이 반환 타입과 함수명이 같고 매개 변수의 타입과 순서가 다른 것을 매개 변수의 타입과 매개 변수의 개수가 다른 함수들을 여러 개 정의를 하는 것을 함수의 오버로딩이라고 합니다. 연산자 오버로딩 같은 경우에는 대입 연산자와 비교 연산자 그리고 이제 인덱스 연산자를 세 가지로 오버로딩을 해봤는데요. 이걸 오버로딩한 이유는 이 객체를 대상으로 위 연산자들을 사용을 할 때는 내가 원하는 동작을 하게끔 하고 싶어서입니다. 내가 원하는 동작을 지정하게끔
내가 원하는 동작으로 동작하게끔 이 연산자들을 사용했을 때는 동작하게끔 진행을 하고, 이게 가능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C++에서는 연산자들이 함수의 호출을 통해서 진행이 되게 되는데, 이 대입 연산자 같은 경우에는 객체가 생성될 때 자동으로 컴파일러가 생성을 해주긴 합니다. 생성을 해주긴 하는데, 이 대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얕은 복사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포인터 변수가 있다고 하면은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입 연산자를 오버로딩을 해서 안에 있는 구현을,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이제 구현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비교 연산자 같은 경우에는 객체와 객체를 비교할 때 그 비교 대상이 모호합니다. 즉 처음에 이제 주소 값을 무조건 비교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무조건 펄스 값이 나옵니다. 펄스 값이 나오는데, 이 비교하는 대상을 객체에 맞게, 즉 객체의 값으로서 원활하게 비교를 하기 위해서, 그 구현을 하기 위해서 비교 연산자를 오버로딩을 했고요. 이 인덱스 연산자도 이제 오버로딩을 하게 됐는데,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스택에다가 배열을 생성을 해서 배열을 사용할 때는 이 인덱스 연산자를 통해서 굉장히 편리하게 인덱스를 접근을 해서 그 값을 가져오고, 그 요소에다가 값을 넣고 읽고 쓰고를 인덱스 연산자를 통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객체에는 기본적으로 인덱스 연산자를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객체를 이용해서 객체에다가 인덱스 연산자를 이용을 해서 똑같이 배열의 값을 넣고 빼는 것처럼 진행을 하기 위해서 이 인덱스 연산자까지 오버로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오버로딩을 해봤고, 지금 이제 설명을 안 드린 게 이제 함수 컨스트, 함수 뒤에 이제 컨스트 붙이는 거하고 이 참조 변수 타입을 설명을 안 드린 것 같은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참조부터 설명을 드리면, 참조는 포인터와 함수 중간에, 포인터와 변수 중간에 있는 친구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즉 포인터의 장점도 가지고 있고 변수의 장점도 가진, 포인터를 좀 더 안전하게 쓸 수 있는 그런 타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참조란 뭐냐라고 봤을 때, 참조에 대입할 수 있는 거는 일반 변수만 대입이 가능하고, 값이나 포인터, 주소는 대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한 번 대입된 변수는 다른 변수로 교체할 수 없고 다른 주소를 참조할 수도 없습니다. 즉 해당 변수와 완전 짝꿍이 돼서 해당 변수의 별칭처럼 진행이 되고, 그리고 이 변수는 기본적으로는 값을 복사해서 함수에 전달하게 됩니다. 즉 변수가 매개 변수로 전달이 되게 되면은 그 값을 스택 영역에다가 복사를 해놓고, 호출되는 함수 쪽에서는 복사된 값, 즉 사본을 이용해서 작업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원본에는 전혀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참조로 받게 되면은 일반 변수를 넘겨주어도 기본적으로 참조는 변수의 대입으로만 정상적으로 초기화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변수를 대입하고 참조로 받게 되면은 변수의 주소 값을 내부적으로는 받게 되고, 이 주소를 이용해서 포인터가 아니지만 포인터처럼, 정확히 말하면 포인터의 역참조 연산처럼 원본의 값을 읽고 쓸 수가 있습니다. 원본에 쓰고 원본에서 읽어올 수가 있습니다. 해서 대입을 하게 된다면 원본에 쓰는 게 되기 때문에 원본이 바뀌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변수를 대입받고 변수와 짝꿍이 되고, 오른쪽에 있을 때 왼쪽에 있을 때 모두 변수의 특성을 띠지만 읽고 쓸 때는 포인터처럼 쓴다. 읽고 쓸 때는 포인터처럼 읽고 쓴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매개 변수로 이렇게 받게 되면은 어, 뭐냐 매개 변수로 이렇게 전달을 받게 되면은 변수를 받게 되겠죠. 생성된 객체 변수를 받게 되고, 이 아더라는 참조 변수에는 새로운 주소가 대입이 안 되고 주소 연산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원본에 읽고 쓰기가 가능한데, 여기다 컨스트를 붙여버림으로써 이 아더의 그 어떤 정보도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즉 쓰는 게 불가능하고 오직 아더에 있는 값들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값을 읽을 때도 포인터처럼 읽습니다.
그러니까 포인터를 전달받은 것처럼 읽는 게 포인터를 전달받는 것처럼 읽는 게 아니라 그대로 값을 전달받은 것처럼 도트 연산자를 통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 포인터가 전달이 됐다고 하면은 여기 이제 화살표 연산자를 통해서 접근을 했어야 될 텐데 참조 연산자가 참조 변수가 참조 변수로 받았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참조 변수로 받았기 때문에 도트 연산자를 통해서 해당 뭐 함수나 변수에 접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참조로 또 이렇게 참조 타입으로 매개 변수를 받으면 좋은 이유가 널 포인터가 들어올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컨스트 포인터, 즉 참조는 CRR 포인터 컨스트 ARR과 같다고 보면 됩니다. 즉 이 ARR 앞에 컨스트가 붙게 되면은 이 ARR이 가진 주소의 변경이 불가능하고 새로 대입이 불가능하듯이 여기에도 주소 변경이 불가능하고 새로 대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만약에 널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게 널 PTR이 들어오게 되면은 더 이상 대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널 PTR을 바꿀 방법이 없습니다. 즉 이 ARR은 아무것도 참조하지 않은 상태로 생성이 돼서 사용이 되는 건데, 이러면 생성하는 의미가 없으니까 널 포인터의 대입이 애초에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널 포인터의 대입이 불가능하고, 그래서 널이 들어올 걱정이 없다, 널 확인을 따로 안 해도 된다 라는 장점이 있고, 이렇게 들어옴으로써 안전하게 포인터를 사용할 수 있고 원본을 변경할 수 있지만 앞에 컨스트가 붙어버렸으니까 원본의 변경도 불가능하다, 그냥 읽기만 하겠다라고 명확히 의도를 전달한 게 됩니다. 그래서 참조를 전달을 하는 거는 어쨌든 값을 전달을 하는 거고, 값이라 하면은 객체 변수 그 자체를 전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객체 변수를 전달하게 되는 거고, 대입 연산자를 통해서 객체 변수 전달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반환 타입이 참조인 것까지 설명을 드렸고, 얘도 인트 변수를 반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컨스트, 함수 컨스트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뭘 바꾸지 않겠다라는 건데, 뭘 바꾸지 않냐? 디스 포인터라는 걸 바꾸지 않는 겁니다. 이 디스 포인터는 뭐냐? 함수를 호출한 객체의 포인터입니다. 즉 함수를 호출을 할 때 예를 들어서 C에 ARR 이렇게 선을 하고 ARR 점, 예를 들어서 ARR 이렇게 하고 2가 있다고 하면은 ARR1, ARR2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얘가 좌변, 얘가 우변이 되고, 실제로 이 오퍼레이터 함수로 바뀌게 되는데, 호출할 때 함수로 바뀌게 돼. 어떻게 바뀌냐? 점 오퍼레이터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바뀌어서 호출이 되게 되면서 얘가 디스 포인터로 전달이 되는데, 이것도 이제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는데, 디스 포인터는 언제 전달이 되냐? 컴파일러가 바꿔줍니다. 즉 이 연산자를 만나면 함수 연산으로 바꿔주면서 매개 변수로 ARR1을 이렇게 넣어주는 겁니다. 매개 변수를 이렇게 넣어줘서 오퍼레이터 함수를 콜하게 됩니다. 이 콜은 어셈블리의 명령어입니다. 콜하게 되고, 오퍼레이터에 여기는 이 전엔 이제 뭐 ARR1, 2가 매개 변수로 전달이 되면서 얘는 디스 포인터가 되고 얘는 그대로 아더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게 되는데, 이 디스 포인터를 통해서 들어온 객체, 즉 이 함수를 호출한 객체를 바꾸지 않겠다, 객체의 그 어떤 값도 변경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컨스트입니다. 그래서 디스 포인터를 이용을 할 때 이 디스 포인터의 값을 변경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는 게 컨스트고, 대입 연산자는 이 비교 연산자는 서로 비교만 하면 되기 때문에 얘도 컨스트, 즉 들어오는 매개 변수도 컨스트, 그 다음에 디스 포인터도 컨스트로 해서 아무것도 변경하지 않도록 진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끊고 그 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